안녕하십니까, 예수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또 다른 세면대 시공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보시면은 이렇게 욕실이나 이제 기타 화장실 같은 경우 세면대를 벽에다가 이런 PVC 앙카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관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옆으로 가로질러 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 이런 앙카를 쓸 때 잘못하면은 배관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에 물이 새서 또 벽을 깨고 또 다시 설비를 하고 마감을 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젠다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배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조정만큼 배관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PVC 앙카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도 그 두께 이상만큼은 배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벽면 같은 데는 배관들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다가 잘못해서 배관을 빠꾸내는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수가 발생되고 또 그거에 대한 설비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많게 되겠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시간 안에 일도 못 끝내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쓰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사각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이 사각 브라켓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사각 브라켓을 설명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빤빤한 부분은 이 벽면에 붙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출된 부분은 이 세면대가 이렇게 걸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이 꺾여져 있는 이 공간은 바로 세면대가 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각 브라켓의 활용도는 꼭 굳이 일반적인 욕실 벽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건물, 석고보드 벽, 합판벽, 샌드위치 벽면 같이 속이 텅텅 비어있고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벽면에 이런 브라켓을 쓰면은 시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부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앙카를 시공을 못합니다. 왜냐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각 브라켓을 이용해서 피스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세면대 사각 브라켓에 이렇게 와셔하고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르면 이런 긴 나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 나사는 제가 얘기드리지만 굳이 이렇게 길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적정량 2.5cm 이상만 돼도 웬만큼 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피스로 그냥 이렇게 타일 구멍만 뚫고 나서 안에 들어있는 합판 부분은 당연히 이런 피스로만 이 상태 한번 보실까요? 자, 타일 구멍 정도만 뚫은 상태에서 합판이기 때문에 굳이 칼블럭을 박을 필요 없지. 이렇게 피스로만 받아도 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실리콘 작업을 왜 해야 되냐면 아무리 나사로 강하게 박아도 얘네 자체가 나중에 이제 힘을 못 받습니다. 헐거지고 이게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예상해서 보조 수단으로 나중에 추후에 문제를 발생하게 돼서 이 뒷면에다가 실리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실리콘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냥 나사로 박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 도기의 모양이 뒷면의 모양들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제품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날려야 되기도 하고 좀 깎아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뒷면에다가 와샤를 넣어서 이 벽에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뜨게 해서 이 세면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필수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도기마다 모양이 틀린데 이걸 바짝 붙여준다고 시공을 해버리면 결국엔 제대로 걸리지 않고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모양에 따라서 재단하거나 이렇게 띄우거나 요래야 되는 상황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같이 이런 표시를 해놓고 마킹을 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이제 피스를 박는데, 이렇게 와샤를 넣고 꼭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피스로만 하시면은 이 부분이 얇은 곳은 이 힘을 못 받아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와샤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줄 잡았네. 네, 고. 자, 여기 세면대가 있는데요. 이 세면대는 다른 세면대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러니까 와이드가 지금 300, 뒷면만 봤을 때는 365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꺾여진 면이 있잖아요. 이게 좁아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브라켓을 낄 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모양 형태 자체가 이렇게 아루가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이게 설치하는 데가 되게 애먹습니다. 좀 와이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좁은 곳은 거의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면기를 생각보다 설치했을 때 기준이 정확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길다는 거는 위아래로 어느 정도 유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면은 그 5mm, 10mm 갖고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면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길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서 시공을 했는데 좀 낮다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위아래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세면대가 떨어져서 깨지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여기 왜 그러냐면 우리 김 부장님이 이거 작업하시다가 걸린 줄 알고 놔뒀는데 이게 세면대가 떨어져서 이렇게 깨졌어요, 타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일이 짱짱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게 깨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합판 위에다가 타일을 이렇게 얹은 거나 힘을 못 받아서 충격에 이제 깨졌는데, 다행히도 이 세면대는 안 깨졌어요. 충격 흡수를 해준 덕인지 몰라도 이 세면대는 안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공은 어떻게 하냐. 우선 이 세면대 기준에 브라켓을 이렇게 뒷면에다 댑니다. 일단은 이건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요걸 기준에서 이렇게 자질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자, 여기 기준에서는 115가 센터가 나오는데요. 일단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짠면이 세대마다 시공하는 높이가 틀립니다. 왜냐면 제품에 따라서 뭐 780부터 뭐 850까지 뭐 돼 있는데, 보통 저희 기준은 800에서 830을 기준으로 둬요. 이 세면기는 좀 볼이 깊지가 않아서 제가 830으로 이렇게 기준을 둡니다. 830에 이렇게 기준을 둬볼게요. 근데 저게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830에 기준을 두고 저기서 아까 115라고 나왔습니다. 115면 그대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15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라인에서 쭉 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다시 해볼게요. 마킹 하시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적당한 정도로 하셔도 다 돼요. 굳이 뭐 수평자 되고 라인 쭉쭉 긋고 그걸 지우지도 않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놓고 표시해놓고 이렇게 표시 지워주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자, 요 기준, 요 기준, 요 기준이죠. 그러면 아까 말대로 여기는 뒷면은 이게 합판이기 때문에 타일만 이렇게 합판하고 석고보드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타일 붙이기 위해서 합판에다가 석고보드로 마감 쳐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깊이가 타일 붙이고 석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합판일 겁니다. 자, 합판은 쉽게 잘 안 뚫리겠죠. 여기 하나 더 뚫을게요. 타일, 석고, 그 다음 합판부터는 이제 여기서 힘을 넣어야지 뚫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긴 피스를 박는데 문제는 지금 피스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걸 바로 합판으로 다이렉트 때리면은 어떨까요? 이게 마찰이 생겨서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판을 좀 살짝 눌러줍니다. 엉뚱이네.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은 여기 좀 허당이겠네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살짝 박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걸 이쪽에 써야 되겠다. 자, 여기 보세요. 허당이죠 지금. 여기는 쑥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높이를 이렇게 맞춰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제가 지금 구멍을 뚫는데 이게 합판이 생각보다 얇았어요. 얇아가지고 힘을 못 받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허당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쏙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힘을 못 받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오늘 말 안 되나? 자, 이런 경우는 칼블록을 이용해서 보강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칼블록을 이용해서 박아주시고요. 자, 다시 박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고 그 다음에 이 피스가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마찰이 강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기준대로 자, 이렇게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박았어요. 실리콘하고 이제 발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세면대가 아까 생각처럼 이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준을 잡아놓은 높이는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걸어야 되거든요. 이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볼 때는 걸린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당겨 볼게요. 벽이 흔들리네요. 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마킹한 부분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다시 세면대 설치하는 이 부분에 제가 마킹을 해보고 얼마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원래 마킹하고 그 표시한 작업 범위랑 다르게 사전 40mm가 지금 더 위로 올라갔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제품을 쟀을 때 높이는 115, 여기 센터까지 115였는데 지금 같은 설치를 했을 때는 지금 아까와 다르게 너무 많이 세면대가 올라갔다. 그거는 여기에 제대로 껴지지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를 살짝 앞에를 여기를 풀러보고 제가 잠깐만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다가 공간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아까랑 높이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껴놔서 벽을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자, 껴볼게요. 다시. 우치. 자, 보시면은 제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벌려놨는데, 자, 지금 걸쳤습니다. 완전히 벽에 밀착한 상태와 지금 밑에 찍고 있어요? 네, 아주 잘 걸렸습니다. 자, 완전히 벽에 밀착한 상태에서는 40mm가 올라왔고, 지금같이 제가 유격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원래 표시된 그 위치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든지 바짝 붙인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이 세면기 구조나 모양에 따라서 약간의 유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보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공간을 조금 띄우든가 해서 작업을 하셔야지, 바짝 붙여서 시공하면 결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많이 걸린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높이를 이 제품을 똑같이 매일같이 설치를 한다고 치면은 40mm를 더 내려서 시공을 하면 원하는 위치에 높이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힘을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처지지만, 여기 상황에 맞춰서 유격을 조절해서 아까 같이 고무 패킹이나 와샤 같은 걸 껴서 그 두께를 조금 만들어 주시면은 그 원하는 위치에다 설치가 되는 거고요. 아까 이렇게 40mm가 올라갔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브라켓이 이 안에 홈에 제대로 안 껴져서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켓은 결국엔 PVC 앙카와 같은 똑같은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튼튼하게 시공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세면기가 떨어지거나 흔들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무리는 테두리는 항상 실리콘을 싸 주셔야지 그 세면기가 흔들리거나 나중에 브라켓이 부러져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테두리에 실리콘은 필수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시공은 상황에 따라서 그 제품이나 기타 그 환경에 따라서 시공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그거 달라집니다. 그거는 바로 기술자의 몫이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부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밑에는 딱 걸렸습니다. 좀.